한 마을에, 한 빌라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공동체 트라우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 단원고에서 스쿨닥터로 2년 동안 일했고, 현재는 안산의 마운트닥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트라우마 후에 우울불안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 전의 상태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아청소년들은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 전 상태로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발달적인 과제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료고,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이 친구들한테 심리치료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패시브했죠. 우리가 이제 세월호 리본하면 그 밑에 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아서 잊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잊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약간의 그런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도 학교 밖으로 나오고 나서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심리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1,3학년이었던 친구들도 선배 후배를 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접한 간접 피해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을 위한 어떤 지원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꼭 지원을 해라 이런 걸 둘째치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제 국가의 염려가 충분히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이 저는 더 많이 자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유가족분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유가족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 카메라가 거기를 막 향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가족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만 클로즈업 하는 게 또 유가족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거라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계속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막 웃으면서 밥을 먹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의 병리 자체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통합되지 않고, 그리고 상처받은 부분과 상처받지 않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큰일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린 친구들이 250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는 정말 그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큰 트라우마를 입으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트라우마를 입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눌러놓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쁘게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이 세월호에 관련된 것 때문에 다시 이게 훅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겪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자살에 관련된 생각이나 자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끼리 잘 해결해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이슈화됐던 국가에선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와 이것 봐봐 아무도 안 지켜주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세상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싸움만 하고 있네 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를 풀어가는, 사회에서 풀어가는 방식에는 우리가 다시 공공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 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히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공동체에서 이게 우리가 함께 겪은 트라우마를 우리가 다 같이 잘 이겨내고 있고 서로 소통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그 추모관 문제를 갖고 이렇게까지 나를 세울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찬사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게 제 목표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믿을 만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재난 피해자들, 트라우마 피해자들한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